카메라 시장은 매년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항상 새로운 기술과 더욱 상향된 기능이 추가되면서 카메라 사용자들에게는 여전히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디지털 카메라의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던 2000년도 중반 이후로 가장 급변하던 시기였습니다. 올림푸스는 한국에서 카메라 사업을 종료했고 한때 캐논과 함께 카메라 시장의 양대 산맥이었던 니콘은 후발주자인 소니에게 밀리며 점유율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카메라 시장의 파이가 작아진 만큼 카메라 브랜드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다양한 브랜드들의 후퇴와 약진으로 점유율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장 속에서 굳건히 업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해드릴 브랜드 캐논입니다. 1933년 캐논은 전기광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창립하며 카메라 시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시기는 독일의 라이카가 설립된 지 84년이나 지난 시점이었고 일본의 같은 광학회사인 니콘이 설립된 지도 벌써 16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신생회사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난 1934년 전기광학연구소는 일본 최초의 35mm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개발하게 됩니다. 당시 신생 카메라 브랜드들이 의뢰 그럴듯 전기광학연구소가 만든 이 카메라 또한 라이카2의 외형을 그대로 카피한 복제품이었습니다. 아직 품질과 완성도가 한참 떨어졌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시판되지 않았고 프로토타입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카메라였던 만큼 그 의미가 남달랐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시다 고로는 이 카메라에 칸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칸논은 당시 불교에 심취해 있던 설립자 요시다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 세계 최고의 카메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관음의 일본식 영어 발음을 차용하여 만든 이름이었습니다. 추가로 칸논에 장착되어 있는 렌즈를 자세히 보면 카샤파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카샤파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하카샤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관음의 의미를 가진 이 프로토타입 카메라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개선을 반복하였고 1936년 드디어 최초의 상용화 모델을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제품의 이름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해외 수출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한 경영진들은 칸논과 발음이 비슷한 캐논으로 이름을 바꿔서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캐논 카메라가 출시한 지 1년 뒤인 1937년 전기광학연구소는 전기광학공업 주식회사로 회사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1947년 전기광학공업 주식회사는 캐논 카메라 주식회사로 이름을 다시 한번 바꾸게 됩니다. 이때까진 카메라 이름에 불과하던 캐논이 드디어 회사의 이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논이 회사 이름으로 바뀐 배경에는 니콘의 역할이 대단히 컸는데요. 회사의 창립일은 니콘이 16년이나 빨랐지만 원래 니콘은 일본 제국의 군수업체로서 망원경, 라이플스코프, 잔망경 등을 주로 만드는 광학회사였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일제가 패망한 후 회사의 존속을 위해 니콘은 카메라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일본 최대의 광학회사가 카메라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캐논에게 있어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캐논은 사명을 캐논 카메라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임을 강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회사가 사명을 바꿀 정도로 니콘의 영향력은 대단했는데요. 카메라 시장에 진출한 니콘은 과연 시장의 판도를 바꿨을까요? 니콘의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그들의 최초의 카메라였던 니콘 1형은 시장에서는 크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라이카가 전 세계의 카메라 시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콘의 카메라는 그저 라이카의 아류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며 니콘이 카메라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니콘은 기존에 취급하였던 군수용품은 물론 이제는 카메라 용품까지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때 니콘을 성장시킨 것은 카메라가 아니었는데요. 니콘을 카메라 업체로서 성장시킨 것은 다름 아닌 라이카형 호환렌즈였습니다. 당시에는 카메라라는 기계 자체가 매우 값비싼 재산이었습니다. 더욱이 라이카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금액대는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비싼 기계였던 카메라인데 고품질의 렌즈를 화각별로 구비한다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전쟁터를 찾아다니던 종군 기자들에게 라이카의 렌즈는 매우 부담스러운 물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니콘은 라이카에 비해 매우 저렴하면서도 우수한 품질의 렌즈를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니콘이 카메라 시장에서는 신생 브랜드였을지는 모르지만 오랜 기간 광학회사로 운영되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렌즈의 수준만큼은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전쟁을 취재하던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군 기자들이 니콘의 렌즈를 애용하며 카메라 회사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이때 얻게 된 명성과 전쟁 특수로 벌어들인 엄청난 자금력은 추후 니콘F를 개발하여 카메라 시장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초석이 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캐논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캐논에게 니콘의 그늘은 매우 짙었습니다. 니콘이 최초의 SLR 카메라를 출시할 때 캐논 또한 SLR 카메라를 출시하였지만 니콘에 비해 낮은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시장에서는 니콘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그저 그런 브랜드로 남겨지던 캐논에게 변화가 시작된 것은 1960년대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1967년 캐논은 경영 다각화를 발표하고 곧이어 사명을 캐논 주식회사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만 팔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논은 오른손에는 카메라, 왼손에는 사무기기를 회사의 캐치플레이즈로 삼아 일본 최초로 종이 복사기와 반도체 인화 장치를 개발하며 회사의 덩치를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실은 카메라의 발전 속도는 매우 느린 편이었습니다. 1913년 라이카에서 최초의 35mm 카메라를 발명한 이후 카메라의 최대 혁신은 1952년에 펜탁스에서 개발한 SLR 카메라였습니다. 물론 기계의 소소한 성능 개선이나 새로운 기능들이 도입되긴 하였지만 냉정히 말해서 카메라의 발전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시장에서 명품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니콘이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던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높은 인지도로 오랜 기간 업계 1위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1987년에 캐논에서 역대 최고의 카메라 라인업을 출시를 하며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캐논이 사업을 다각화하며 회사의 규모는 성장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카메라 회사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카메라 시장에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니콘이 선점하고 있던 카메라 시장에서 성공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다른 브랜드들보다 두세 단계 앞선 기술력뿐이었습니다. 그런 의지로 개발하여 만들어진 기계가 일렉트로 옵티컬 시스템, 바로 이우스입니다. 지금의 소니가 엄청나게 빠른 발전 속도로 카메라 전통의 강자들을 누르며 캐논과 경쟁하고 있지만 이우스의 등장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진보였습니다. 1987년 캐논은 최초의 이우스 650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이 카메라는 당시 최고의 고감도 측거 센서를 탑재하고 세계 최초로 초음파 모터를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신속한 카메라 제어를 위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내장하여 당시 다른 카메라들에서 보기 힘든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만큼 AF 성능도 타 브랜드를 압도하며 스튜디오 촬영은 물론 스포츠나 레이싱 촬영에도 선호되었습니다. 이우스는 단순히 성능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캐논의 경영진은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기존 제품들과 이질적인 가격 차이를 내면 안 된다는 설계 조건도 내걸었다고 합니다. 경영진의 이러한 고집은 새로운 카메라의 연구 개발 기간을 늘리게 되는 단점이 되었지만 이러한 이념으로 개발된 이우스는 기존의 카메라들과 비슷한 가격대를 구성했으면서도 성능은 몇 세대 앞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우스 650이 일본에서 처음 선보이고 불과 2개월 후 유럽 시장에서 카메라 점유율 1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이후 이우스는 계속하여 고급 라인업의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으로 전환되어서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카메라 시장의 주류로 급부상한 캐논이었지만 캐논의 진정한 성장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며 더욱 큰 도약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하였듯 캐논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덕분에 필름 카메라에 안주하던 대부분의 카메라 브랜드들과는 달리 캐논은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캐논의 기술 발전 속도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무섭게 발전하였고 1995년에는 캐논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 EOS D-CS1을 개발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는 캐논과 코닥이 합작하여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센서 또한 코닥에 CCD가 탑재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캐논의 마니아들은 캐논이 처음으로 독자 개발한 EOS D30을 캐논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EOS D30이 출시한 후 다음 해인 2001년 최초의 플래그십 카메라라고 불리는 EOS 1D가 등장하게 됩니다. EOS 1D는 완성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출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애용하는 유저들이 많은 제품입니다. EOS 1D 이후 캐논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다각화를 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라인업들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익서스, 파워샷, EOS로 대두되는 3개의 라인업으로 정리되고 전문가용 카메라로만 취급받던 DSLR은 플래그십, 고급형, 보급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가격대는 카메라의 대중화가 시작되는 기폭제가 되었고 이러한 방식은 곧이어 모든 카메라 브랜드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캐논은 새로운 카메라 시장에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한때 필름 시대를 풍미하던 수많은 브랜드들이 디지털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과거에 비해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사업 방향을 선회하며 더욱 성장한 회사가 있기도 하고 아예 존재 자체가 증발해버린 회사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논과 소니만이 축소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의 공통된 사업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카메라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캐논은 흔히 카메라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프린터와 복합기부터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의료기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다목적 제조업체입니다. 그건 소니도 마찬가지입니다. TV, 게임기, 오디오,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부터 영화, 애니메이션, 금융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지만 카메라만으로 사업성을 갖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소니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최근이라고 하기에도 이미 몇 년 되었죠. DSLR을 제외한 컴팩트 카메라, 미러리스, 영상 촬영용 모두 니콘의 점유율을 앞지른 지 오래되었고 그 성장세는 캐논까지 위협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소니가 캐논의 점유율을 앞지르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캐논의 역사가 깊은 만큼 오랜 시간 손에 있고 많은 부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는 캐논 마니아들 입장에서 브랜드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죠. 소니가 발전하는 만큼 캐논도 발전하니까요. 하지만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그 누가 영원할 것만 같던 니콘이 지금처럼 될 줄 알았을까요? 우리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이 별로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